자, 이번 시간도요. 민법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의 없는 임대차 효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가 나오고 아직 이런 40점짜리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관련된 사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사안에서 갑과 을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2012년 3월 15일에 갑의 이름으로 병 소유의 상가 건물 임대차. 임대인이죠. 임대인 병과 상가 건물을 2년간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가구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갑은 임차인이고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이죠. 보증금은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 계약 자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갑이 아니라 제3자 을에게 한다. 여기서 을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수익자. 그리고요, 갑과 병의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을 또한 계약 장소에 같이 참석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참석을 했다. 이 말은 수익자가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되려면 제3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그죠? 낙약자를 상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기도 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도 허용이 되죠. 따라서 이 사안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갑과 병의 계약 체결 당시, 즉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제 요약자죠. 갑과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익자인 을도 계약 장소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낙약자에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1번이죠. 그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갑은 병과 함께 임대차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 요걸 삭제했다 이겁니다. 삭제했어. 그래서 갑은 가출을 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죠.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그죠? 일단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지금 갑과 병 사이의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을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요 특약이죠. 계약을 을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연히 의의를 적어줘야겠죠. 당연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으로부터 생긴 권리를 지금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그 효력을 귀속시키게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말한다. 요건 검토해야 된다. 첫 번째 뭐죠? 소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즉 보상관계라고 하죠. 보상관계 자체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된다. 이 보상관계는 에 있어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제3자에 대한 수익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 효과를 그죠?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 즉 제3자에 대한 수익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언제 효과가 발생되냐? 언제 제3자의 권리가 발생되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효과에 있어서 첫 번째 제3자가 누구를 상대로? 낙약자를 상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제3자는 확정적으로 권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사표시 자체는 말씀드렸지만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두 번째죠. 이렇게 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되면 민법 제541조에 제3자의 권리를 계약 당사자가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41조. 그래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낙약자를 상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41조가 적용이 돼서 더 이상 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안에서 의뢰 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허용됩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의뢰 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541조. 여기서는 이제 541조가 규정된다. 그래서 사안은 더 이상 제3자의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문제에서 요 특약을 지금 삭제했다 그랬죠? 임대차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 내용의 특약을 삭제했다.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541조에 따라서 요 특약을 삭제한 행위. 요거는 무효입니다. 지금 사안 해결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을이 갑과 병의 임대차 계약을 입회를 함으로써 지금 낙약자의 병에 수익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과 병 사이에 그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 특약 자체를 설령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삭제시킴으로써 요 수익자의 낙약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완화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요 자체는 541조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적법하다. 그죠? 지금 적법하냐를 물어봤죠? 허용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겁니다. 허용된다. 결과는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 내용의 특약을 삭제하더라도 이것은 제 541조에 따라서 무효기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허용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이에요. 갑의 이름으로 임대차를 해서 가구점을 잘 운영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갑이 병의 동의 없이, 여기서 병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을의 이름으로 임차인을 변경한 후에 갑은 다른 곳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병은 자신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그러한 병의 해지 요구는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허용이 됩니까? 허용이 돼요. 허용이 지금 여기서 우리 민법 제 몇 조입니까? 민법 규정에서 소위 동의 없는 임대차 효력에서 민법 태도 629조입니다. 민법 629조에는 임차인은 소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태도가 그래요. 민법 629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임차인 갑이 그죠? 그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임대인 병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을의 이름으로 임차인을 변경한 것, 요것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소위 전대에 해당해서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 629조에 따라서 해지 사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 판례 태도입니다. 판례 태도. 우리 판례는 임차인의 변경이 소위 임대인에게 배신행위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죠? 배신행위라고 인정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판례를 그대로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판례 입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판례가 이런 판례거든요. 판례. 지금 좀 내릴게요. 이걸 그대로 좀 내려서 지금 여기 메모장에다 갖고 오면 좋겠네요. 메모장에다 그대로 좀 판례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판례 입장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봐도 안 되겠네. 그냥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지우고 깨끗하게. 자, 판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92-24950이에요. 요 판례 태도. 임차인 변경이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 강의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이럴 때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629조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여기까지 보시자 이거죠. 그래서 판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629조 2항을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시 보면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 정도가 이르러야, 그죠? 임대인은 이런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판례가 좀 반대로 썼어요. 판례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그러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정,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629조 2항이 적용이 되려면 단순히 요 해석을 할 때 629조 2항에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고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그냥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이 이전이 되는 것이 임대인에게 배신행위라고 인정이 될 정도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위 임대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판례 태도가 그래요. 그래서 사안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결론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어떻게 나와 있냐? 지금 문제가 뭐였죠? 다시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금 변경을 했죠. 그럼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임대인은요, 자신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병의 해지 요구는 허용되는지 여부죠. 허용된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임대인의 즉 병에 동의 없는 무단 양도라 하더라도, 그죠? 임차인의 변경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소위 임대인을 향한, 그죠? 배신적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대인평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네, 사안 해결. 요 판례 태도를 그대로 한번 가져오셔야 되고, 그럼 사안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에서는 자 동거하는 부부입니다. 동거하는 부부이고 동거하는 부부 간에 아직 이혼 안 했습니다. 이혼했단 말도 없어요.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 특별히 임대인에게 어떤 배신적 행위, 즉 임대인에게 그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없으면 임대인평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건 이제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민법의 태도에 따르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써서 뭐 틀렸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듭니다. 왜 민법 규정 자체가 소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로 규정돼 있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민법의 태도에 따라서 사안 해결을 풀게 되면요, 소위 임대차 계약을 임대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한 경우에 해당해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보긴 좀 그렇습니다. 다만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기입을 한다면, 이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사안의 해결을 한다면 조금 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그리고 또 판례에서 점수를 좀 더 추가적인 점수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해결은 자 동거 부부 간의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게 어떤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평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보다 보다 더 낫다,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동의형 임차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의 629조에 대한 요 판례의 태도까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